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분열이 아닌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패자의 승복 인정 없이 당선인의 승리를 선언한 것은 미국 대선에서 1896년 이래 처음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패배를 승복하지 않은 채 선거 조작 의혹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지원 사격에 나서지 않고 있죠. 사위 쿠시너 선임 보좌관에 이어서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승복하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CNN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끝까지 백악관을 떠나가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경호했던 비밀 경호국이 트럼프를 백악관 밖으로 내쫓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보도하게 됐습니다. 선거에 지고도 패배를 인정하지 못할 거면 선거는 뭐하러 하는 건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뭐 어쨌거나 헤이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 그 이름이 역사에 길이 남긴 하겠네요.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26명으로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직장과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헬로윈데이의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정부의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는데요.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 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오른다. 일주일을 평균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면 조치가 늦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긴장감이 많이 풀린 거 이거 사실이죠. 그렇지만 힘겹게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방심은 금물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노인복지 대표 정책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11월 3일 취임식을 한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이 노인 무임승차가 적자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김 회장은 노인도 우리 사회의 약자라는 시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면서 교통량이 많은 러시아어에는 노인들이 대중교통을 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자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낮다. 노인 무임승차를 확대하면 자연스레 걷기 운동량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에 따른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016년 5,366억이던 무임승차 손실액은 작년에 6,234억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1조 원 이상 적자 예상됩니다. 65세가 아니라 7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에는 무임승차 제한해야 한다. 요금을 절반이라도 받으면 불필요한 이동도 줄어들 것이다. 등등등 많은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묵은 논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지하철 무임승차,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조금 전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서 최근 부친상을 당한 이재용 부회장도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그간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인 최순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지난해 대법원은 뇌물 액수가 적게 잡혔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 감시제도 운용을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밝히자 특검은 편파적 진행이라고 반발하며 올해 2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공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이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재판은 중단 9달여 만에 지난달 26일 재개됐습니다. 혹시 실형받아서 삼성 망할까봐 걱정하는 분들 계시던데요. 이런 말 생각납니다. 삼엽충이 티라노사우루스 걱정하고 있네.
진실 앞에 정정당당하고 겸허한 자세로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게 새로운 삼성, 뉴 삼성의 올바른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등학생 A양은 아이돌 앨범 구입비가 부족해서 고민하던 차에 친구로부터 대리 입금을 추천받아 이용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대리 입금업자는 A양 이름으로 10만 원을 즉시 빌려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수고비와 시간당 2,000원씩 불어나는 지각비 등을 명목으로 19만 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 1000%에 해당하는 초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내는 셈입니다. 대리 입금은 SNS를 통해서 콘서트 관람권, 연예인 기획상품,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에 10만 원 안팎의 소액을 빌려주는 불법 행위를 가리키는 온라인상의 용어입니다. 수고비, 지각비 등 청소년한테 친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연 이자로 환산하면 1000%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를 받아 챙기고 협박과 불법 추심도 일삼는 엄연한 불법 사기용 행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교묘한 수법으로 유사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대리 입금을 주제로 청소년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아니 애들 속여갖고 허무 돈 뜯어내면서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애들도 참 겁도 없어 보이는데요. 얘들아, 돈 무서운 줄 모르다가 큰일 난다. 세상에 공짜는, 특히 남의 돈은 공짜가 없단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